근데 어쨌든 나중에 또 미분적분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긴 했었어야 됐었던 부분인데 오케이? 오늘 좀 더 하죠.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직선의 왜 방정식인지를 공부를 하죠. 왜 단원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인가요? 왜 함수가 아니고요? 우린 얘랑 같은 말로 뭐를 쓸 수 있냐면 1차 함수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직선의 방정식인지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였어요?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와요? 1차식의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1차 함수죠. 얘를 어디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y에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돼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됩니다.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1차 함수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름은요, 쟤를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얘를 1차 함수가 사실은 양함수입니다. 양함수. 나중에 또 배우게 돼요. 근데 일단 좀 들어보세요. 도형의 이동 때문이라도 설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저런 걸 양함수라고 해요. 양함수의 표현 방법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y는 ax 플러스 b처럼 이건 1차니까 이렇게 쓴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걸 양함수라고 해요? y는 fx라고 표현하는 걸 양함수라고 해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저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다 뭐다? 함수, 양함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게 되는 x, y라는 점을 좌표평면에 찍는 거죠. 맞아요? 저걸 만족하게 되는 뭘만 쓰면 돼요? x, y를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처럼 얘 식을 꼭 y는으로 쓸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즉 y를 한쪽으로 넘겨놓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근데 개수는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은 것 뿐이에요. 이해합니까? 쟤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쟤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저게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저게 직선의 방정식. 쌤 지금까지만 해도 계속 함수라면서요. 그쵸? 근데 저렇게 쓰면서 왜 방정식으로 임을 바뀌었는지 보세요. 함수는요,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칭하는 함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칭하는 함수는 양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때요? x, y가 한쪽에 같이 있죠. 뭐가 아니에요? y는 꼴이 아니죠. 정리를 하면 변형이 되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놈을 뭐라고 불러주기로 한다? 저렇게 한쪽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을 얘를 방정식. 근데 여기서는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사실 도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도형이 됐던 직선이 됐던 오케이? 저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쌤이 계속 설명했던 자취를 가지고 방정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함수라는 건 너무나 눈에 띄게 뭘 만족하면 돼요? x가 들어가서 이게 나온다. y가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저렇게 나타내는 건 어떤 관계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식만 만족하는 x, y를 찍어준다. 라는 개념으로 가면 돼요. 그게 자취로 보는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돼요? 그러면 한 번쯤은 정리를 해봐야 해요. 그게 뭐냐? 얘입니다. 얘를 보죠. y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b분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쟤를 정리를 하면요. 맞아요? 우리는 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어도 또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어도 어찌됐든 기울기가 뭔지가 한눈에 들어와야 해요. 얘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기울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맞나요? b는 뭐라고 부르죠? y절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맞나? 저게 뭘 뜻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됐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b분의 a 자체도 뭐예요? 기울기예요.
얘를 보고 굳이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가 바로 기울기와 y절편인 걸 바로바로 캐치를 해내야 합니다. 오케이? 매번 바꿔서 문제를 풀고 있다면 아 나는 늦었구나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적당히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c y절편 이렇게 바로 나와야 해요.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오케이. 저런 말을 뜻하는 겁니다. 자, 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도 해봤어요. 뭐를 반드시 기억해두라고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임을. 이걸 보고 마이너스 b분의 a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예로 이런 말을 뜻하는 겁니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이라고 돼 있으면 기울기는 3분의 2, 기울기는 y절편은 3분의 1 바로바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걸 고민하고 y를 정리를 하고 있다면 아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아 나는 늦었구나. 아 나는 늦었구나. 나는 안 되는 새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아듣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됐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어려운 거? 이 내용 지금 개념 설명하는 것 빼고는 딱히 어려운 게 없지요. 됐습니까? 자, 지우도록 하죠. 얘를.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선생님이 더 설명해 줘야 되냐면 얘를 더 설명해 줘야 해요. 이 기울기의 의미에 대해서 더 설명해야 합니다. 이건 어디다가 정리를 해놓고 고3 내내 써먹어야 해요. 알겠죠? 이거는 기울기라는 용어 자체는 고3 내내 써먹어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기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모 x, 세모 y라는 세모는요 변화량을 뜻해요. 뭐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뜻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의 이상함을 좀 느껴야 합니다. 뭐냐면 그럼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스님이 100명이 있다고 치죠. 몇 명이요? 스님 100명. 스님 20, 미쳤네. 스님 25명이요. 쏘리. 그리고 만두가 100개 있다고 치죠. 말 알아듣겠어요? 자, 스님이 100명이고 만두가 스님이 25명이고 만두가 100개입니다. 우리 예를 잘 보죠. 이 말 뜻은 뭔데요? 스님이 4개입니다. 그렇죠. 스님 한 명당. 봐요. 이거죠. 맞아요? 스님 한 명당 먹는 만두의 개수가 적어라고요. 말 이해합니까?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충분히 이해하죠? 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뜻이 스님 한 명당 먹는 만두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왜 스님 한 명을 했냐면 그 스님 25명이라는 게 기본 단위가 가장 기본 단위가 1이죠. 그 1당 먹는 만두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 말 뜻해요. 잘 봐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잠깐만 보죠. 1,3이 있다고 치고요. 점이요. 또 예를 들어 5,8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됐나요? 아니 이거 너무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16이나 그다음 19라고 하죠. 이거 보겠습니다. 저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x에서 저 x를 빼는 거죠. 19에서 저 3을 빼는 거죠. 그거 분의 그거 뭐 예를 들어 4분의 얼마가 돼요? 16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4죠.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요? 기울기 4라고 읽고 그냥 끝나죠. 그쵸? 기울기 4라고 읽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활용이 아예 안 돼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얘기 해줄게요. 들어보세요. 쌤은 기울기를 보면 떠오르는 게 속력이에요. 나랑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겠죠. 저거 보면 왜 속력이 떠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잘 들어보시죠. 예, 보세요. 이 4라는 게 사실은요. 기울기라는 이름을 붙기 전에 기울기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뭐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야 되냐면 x1당 오케이?
y의 변화량이었어야 됐어요. y의 증가량, 변화량이었어야 됐어요. 기울기 4라는 뜻이 뭐예요? 기울기 4라는 게 사실은 x가 1 가면 y는 4 간다는 뜻을 특별한 용어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게 누구인 거예요? 기울기라는 말 뜻인 거예요. 이해합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오. 특별한 용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기울기라고 쓰지만 이건 뭐라고 붙여요? 이름이 없잖아요. 용어가 특별히 없죠. 그래서 못 붙인 것 뿐입니다.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떠올려 봅시다. 야, 강원도를 가는 거리가 강원도까지 여기서 놀러 가는 거리가 180km라고 치겠습니다. 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맞아? 우리는 3분의 얼마예요? 이거를 3분의 180을 쓰면 이게 60이라는 뜻인데 이거 우리 60은 그냥 용어로 속력 이런 거 말죠. 사실은 원래 뜻이 뭐예요? 1시간당 간 거리인데 그 용어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1시간당 간 거리가 60이에요. 근데 특별한 용어로 뭐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속력 60이라고. 속력 60을 거꾸로 돌려 생각하면 뭐예요? 1시간당 간 거리예요. 맞죠? 이 말 이해해요? 사실 기울기엔 이런 뜻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미적분 원어 하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미적분 원어 할 때 한 번 더 헷갈리죠. 이게 미분 활용이라는 내용에서 나와요. 또 애들 그때 가면 여자애들 또 죽쓰고 남자애들은 씨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개소리 하고 있어요. 물리할 때도 겁나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다 알아들어요? 진짜 별거 아니죠.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저 속력이라는 게 기울기라는 얘기였다 한다면 우리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내볼 겁니다. 그래. 식으로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오히려 또는 수능 출제자는 오히려 이걸 물어볼 겁니다. 뭘 물어보냐? 그래 좋아. 수식으로 이해했어. 대수로 이해했다 치자. 너네 기하로도 이해하니? 라는 걸 되묻게 됩니다. 그게 이런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x가 0부터 100까지라고 치겠습니다. 딱 x가 되는 건 0부터 100까지래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y는 3분의 1x 플러스 4라는 점에서 직선이 있다고 치죠. 오케이? 자, x가 0부터 100까지일 때 y는 3분의 1x 플러스 4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케이? 여기 위에 있는 x좌표와 y좌표가 오케이? 둘 다 뭐가 되는? 정수가 되는 점을 찾으라고 물어봅니다. 즉 이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격좌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격자점이라고 해서 뭐 별도로 특별하게 막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 기존에 거의 다 있던 건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기울기 수식으로 이해했죠? x1당 y가 얼마 변하는지 이해했어요. 수식으로 이해했어요. 속력이랑 같은 뜻이라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럼 좋아. 그렇게 했어? 그럼 수식으로 이해했으면 기하도 이해해봐 라는 말뜻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x, y가 정수점 3분의 1 x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건 x가 1 증가했을 때 y가 얼마 증가해요? 3분의 1 증가하는 거죠. 돌려서 생각합시다. 닮은비, 삼각형의 닮은비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죠.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분의 1이면요. 이거를 확대를 해볼게요. 몇 배를 할 거냐면 3배. 여기 얼마야? 1이죠. 이건 당연히 상식상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얘를 기하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렇게요.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100까지. 10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오케이? 여기 직선 위에 정수점이 몇 개 존재해? 라는 걸 찾으라고요. 개수를 세라 이 말입니다. 자, 보시죠. 0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정수점이 뭐예요? 0,4죠. 오, 그건 확실히 x, y가 정수점이 맞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건 어떻게 세냐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발가락 동원해서 씁니까? No. 내가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x가 얼마 증가할 때? 3 증가할 때 y 얼마 증가한다? 1. 그 다음 정수점은 다른 x가 3을 증가하기 전에는 이 사이에 y좌표가 정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 증가했을 때 1 나오는 거. 그 다음 정수점입니다. 이해해요? 그 다음 정수점은요. 또 3 증가했을 때 1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하십니까? 어렵나? 충분히 이해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x가 3 증가했을 때 y는 얼마씩 증가한다? 1씩. 이걸 찾아내는 게 키워드고 내가 말하는 기울기라는 용어를 알아들었으면 수식으로도 이해를 했으면 기하로도 이해를 해야죠. 이러면 정수점이 다 찾아집니다. x가 얼마 증가할 때마다 3 증가할 때마다 나타나는 건 0, 3, 6, 9 여기서만 나타나죠. 즉 3부터 어디까지? 99까지는 3의 배수. 몇 개예요? 33개죠? 0 포함하면 몇 개예요? 34개입니다. 답이죠. 아 맞아. 90. 이해하셨습니까? 봐요. 격차점, 정수점을 찾는 요령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기울기의 용어에 대한 뭐예요? 기하적 이해죠. 맞습니까? 다른 거라 생각하지 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알면요. 우리가 그동안 헷갈렸을 수도 있고, 이거 지금 이해했어요? 이해하니? 오케이. 우리가 그동안 헷갈렸을 수도 있고, 안 헷갈렸을 수도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찐따들의 천국은요, 바로 이겁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 a에 의해서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된다? y축에 붙는다라는 병신 같은 얘기를 하죠. 그 병신짓이죠. 왜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걸로 이해하면 끝나죠. 봐요. 두 직선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한 직선이 이렇게, 한 직선이 이렇게. 누구 기울기가 당연히 더 커야 해요? 얘 기울기가 더 커야 해요. 이유는요. 똑같이 x 얼마씩 증가시켰을 때, 1씩 증가시켰을 때 누가 더 커지는지를 봐주면 되겠죠. 오호! 양수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음수를 보죠. 다음요. 음수를 보면요. 자, 누구 기울기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큽니다. 왜요? 왜 얘가 더 크죠?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x가 똑같이 이렇게 일정한 값을 잡아놓고요. 얘가 똑같이 여기까지 오죠. 둘 다. 이게 더 많이 줄어요? 아니면 이게 더 많이 줄어요? 위에 게 훨씬 많이 줄죠. 많이 주는 게 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 기울기가 더 크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누가 더 가파른 놈이에요? 얘가 더 가파른 놈이 되는 거겠죠.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끄적끄적 되어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수식으로도 이해를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되고 기하적으로 저렇게 그래프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직선의 개념이다.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기울기? 자, 기울기라는 용어 자체가 특별하게 정해진 약속인 것 뿐이에요. 뭐가 아니에요? 새롭게 저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원래는 x1당 y가 얼마 변하냐라는 걸 나타내는 용어가 기울기일 뿐이에요. 시간 1당 간 거리의 변화량은 속력이고요. 똑같은 얘기죠. 특별한 용어로 만들어 놓은 것 뿐 다른 내용이 아니다입니다. 이해하셔요?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쉬운 거.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할만 하죠? 오호, 끝났습니다. 다음, 기울기 봅니다. 아니, y절편 보죠. 진짜 이게 다예요. 진짜로.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야 됐던 건데 너무 늦어버렸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얼른 만들어 놓으면 금방 따라가요. 다시 한번 기억을 다시 되짚어보죠. 이거 자, 기울기 어떻게 읽어준다?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 어떻게 읽어준다? 마이너스 b분의 c로 읽어준다. 그냥 바로. 알겠죠? 나중에 벡터 하면 기하 벡터에서 벡터를 하잖아요? 저게 훨씬 더 쉬워져요. 사실 쌤은 이걸 이렇게 안 보거든요. 벡터를 배우면. 법선 벡터로 바로 잡거든요.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다음 y절편 보죠. y절편을 보면요. y절편에 대해서 쌤 뭐 할 얘기가 있나요? y축과 만나는 이 정도? x는 0이라는 거. x는 0 넣었을 때 y축과 만나는 거 연립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열나 쉽겠죠. 선생님 그럼 y절편이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설명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봐봐요. 어떤 식이 존재를 할 거랍니다. 그게 가장 만만한 게 y는 ax 플러스 b겠죠. 맞나요? 자, a에 관계없이라는 항등식의 관점을 다시 한 번만 보시죠. 뭐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건 뭐예요? 기울기죠.
A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존재해요. A가 1000만이 됐던 100만이 됐던 어떤 관점인 거예요? 항등식 관점인 거예요. A가 관계없다. A에 관계없다. 라고 한다는 거. 그럼 뭐겠어요?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랑 관계없이. 이거에 관계없이. 1 지워야죠. X 얼마야? 0. Y 얼마야? B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Y절편은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항등식 눈으로 봐야 돼요. 이유는요?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얘기겠죠. Y는 mx-2m 플러스 4가 있다고 칠게요. 와, 이 씨발식 존나 기네. 그죠? 이거는 지랄인 이유가 뭐에 의해서? m에 의해서 모두 바뀌어요. 기울기도 바뀌어요. 실제로 여기서 기울기는 얼마죠? 2m입니다. 맞나요? m에 의해서 뭐가 바뀐다고요? 기울기가 바뀐다고요. 맞아? 그리고 n에 의해서 모두 바뀌어요. y절편도 움직이죠. 총체적 난국이네요. 맞아? n에 의해서 모두 바뀌고 모두 바뀌어요. 기울기도 바뀌고 y절편도 바뀌면 이거 직선 어떻게 그려요? 하지만 하나는 반드시 한다. 그게 뭐냐? 항등식 개념. n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어때요? 최소한 몇 콤마 몇은 반드시 지나간다. 2,4는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거랑 y절편이랑 뭐가 다르나? 똑같죠. 이해해요? 해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이제는 봐봐. 미지수가 존나게 많아. 도형의 방정식에서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존나 많아. 그럼 100% 어떤 눈이 필요한 겁니까? 항등식이 필요한 거예요. 고1 때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고2, 고3 올라가면 얘는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요. 이게 눈에 확 박혀야 된다고. 항등식이 중요하구나. 가 머릿속에 박혀야 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야, 너는 수업 시수가 얼마 안 남았어. 알죠? 넌 8번이 안 돼. 알지? 기말까지. 그러니까 넌 안 해오면 진짜 답이 없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오케이. 자, 알겠습니까? 자, y절편을 보면서 뭘 떠올려야 돼요? 항등식을 떠올려야 돼요. 이거 못 떠올리면 아, 난 빠가구나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지워도 되죠? 네. y절편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케이. y절편에서 초점은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알아들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외로운 직선의 짝을 찾아줍니다. 어떻게 해요? 자, 너는 야 직선의 정의가 혹시 뭔지는 아니? 끝이 있니 없니? 없어요. 끝이 없지. 끝까지 이어지는 거야. 우리가 여기다가 직선을 이렇게 적당히 긋고 끝을 내지만 사실은 이건 연장되는 부분을 생략한 것 뿐이에요. 오케이? 쌤 직선은 요거 짧은 이건 선분이죠. 직선과 선분을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자, 보죠. 이 하얀색 화이트보드 판에 오케이? 이 하얀색 보드 화이트보드 판에 뭐가 있다면 직선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두 직선이 외로운 저 직선에 짝을 그어주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이 하얀색 화이트보드에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어떤 거냐면 평행, 일치, 선형. 이렇게 좀 더 높게 긋게. 됐습니까? 이걸 읽어줄 때 우리 뭐라고 그러죠? 두 직선은 평행한다라고 읽어주고 얘는 일치한다라고 읽어주고 얘는 만난다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그 만나는 케이스가 조금 더 있어요. 오케이? 그것만 조금만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알아들었습니까? 여기까지? 자, 직선 또는 1차 함수는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저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전부 다 뭘로만 설명하면 돼요? 기울기와 y절편으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상황은 돼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같다가 돼요. 맞습니까? 얘는 기울기 같죠? 됐습니까? 얘는 다르면 돼요. 기울기가 다르면 y절편이랑 상관없이 언젠가는 만나요. 맞죠? 다음 y절편은요.
얘는요? 아 이거 여기다 대면 얘는 다르다죠. 맞아? 얘는 같다죠. 얘는 쌤 성진이 전화 왔는데. 상관없어. 받아. 오라 그래. 여보세요? 자, 응? 불쌍 없어. 오던가 끊어 이 씨발년아. 끊어. 와. 자 됐어요? x절편 y절편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말이 정확한 거고 기울기 저렇게 저것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상황은 나눠주면 되겠죠.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직선이 어떻게 존재할 때냐면 이렇게 존재할 때 어떻게? y는 ax 플러스 b y는 a 프라임 x b 프라임 끝? 됐어요? 이 말, 이거 A로 하면 더 헷갈린다. M으로 해줄게요. 지금은. 알겠죠? MX 플러스 N,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됐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직선을 표현하는 게 이게 지금 뭐예요? 1차 함수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꼭 1차 함수로만 직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뭘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즉, 쌤이 까먹었네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얘는 뭐라고 본다고요? 양함수. 쟤는 뭐라고 불러요?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오호, 이거 언제 주로 쓰냐? 기하학교 할 때 보시죠. 난 당연히 이과 기준을 설명합니다. 문과 가는 새끼들은 여기서 알아서 걸러서 들으면 돼요. 자, 됩니까? 자, 이게 뭔 형태예요? 양함수 형태, 즉 1차 함수 형태죠.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요, 음함수 형태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잘못되는 거 있어요? 없죠. 자, 알아들어요? 다? 오케이. 자, 그럼 외워줄 건 외워주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 해요. 지금 외워줄 걸 써줄게요. 그리고 그거 갖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식을 써줄게요. 자, 보시죠. 첫 번째로는요. 자, 여기 직선에, 그러니까 1차 함수 형태일 때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얘는 같아야 되니까 m은 n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y절편은요? m은 n 프라임이죠. 쏘리. 됐죠? y절편은요? 같아요. 아니 달라요. 달라야죠. 얘는요? 같아요. m과 n 프라임이 같아야 되죠? 얘는요? n과 n 프라임도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 얘는 뭐만 다르면 돼요? M하고 N 프라임. 다르면 끝이에요. 오, 이런 경우밖에 없겠군. 끝. 됐나요?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로는 얘 기울기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a죠. 맞아요? 네. 얘랑 누구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랑 똑같아야 돼요.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마이너스 b분의 c 프라임이랑 다르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랑. 이해하죠? 얘는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 얘는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누구랑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b 프라임 c 프라임이랑 같다 해요. 얘는 뭐만 다르면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c a 프라임이랑 다르면 끝이에요. 그냥 이러면 끝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파란색, 즉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면 분수꼴로 쓰기가 사실은 어때요? B. 분수꼴식. 이런 이 얘와 얘의 비율로만 문제를 쓰기에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변에 뭘 곱해요? 마이너스를 일단 곱해서 다 마이너스를 지웁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네. 싹 다 마이너스를 지워도 되는 건 이해하시죠? 왜요? 왜 지우는지 보세요. 뭐 때문이에요? 같다라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합니까? 똑같은 걸 써서 똑같이 지워도 돼요. 쌤, 는일 땐 되는 거 알겠는데 는이 아니라고 할 때도 되나요?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새끼한테 양변에 뭘 곱해요? 양변에 B랑 B 프라임을 양변에 곱합니다. B 프라임 곱하면 얘 뭐 나와요? B 프라임 A 나오죠. 얘는요? A 프라임 B 나오죠. 그리고 양변에 또 뭘로 나눠요? A 프라임을 동시에 곱하고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은? 그 결론이 이거예요. 쌤이 말하는 거 알아들었죠? 진짜 해보시면 돼요. 얘는요, A, 빨간색 써야 되는데.
이게 결론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다라고요. 얘는 Y절편은요.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분의 C랑 다르다라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얘는요. 똑같이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 얘는요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분의 C. 됐습니까? 얘는요 똑같이 뭐만 다르면 돼요? A 프라임분의 A가 B 프라임분의 B랑 다르다라는 걸 써주면 되는 거죠. 이 새끼의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뭘로 표현하려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 조건을 써주려면 뭐가 되는 거냐면 A 프라임분의 A가 B 프라임분의 B랑 같고 C 프라임분의 C랑 다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요. A 프라임분의 A가 B 프라임분의 B가 C 프라임분의 C랑 같으면 된다 이 말이죠. 얘는요. 이것만 다르면 끝이에요. 굳이 뒤에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외워야 돼요. 됩니까?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요? 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심한 내용을 조금 해볼게요. 조금 심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심한 내용이며 뭐를 어찌라라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야, 사실 쫄아서 그런데요.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다. 너네 중2 때 기억나니? 중2 때 연립방정식 처음 배울 때 혹시 이거 기억해요? 근이 무수히 많을 조건이 뭐였어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라고 네. 다 같을 때라고 외웠죠. 그게 사실 무슨 뜻이었어요? 이거였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눈을 필요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눈이. 위에 거에다 전부 다 3 곱해봐요. 그럼 3x 플러스 9y 플러스 3이면 똑같죠. 얘가 3이 아니죠. 근데 4죠. 기울기는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예요? y절편만 다른 거예요. 그런 이유로. 여기가 만약에 3이어봐요. 이게 만약에 3이면 얘가 뭐예요? 같은 식이에요. 당연히 같은 식이니까 두 개가 일치하겠죠. 맞아? 이게 좀 다르면요? 다른 식이 되겠죠. 그쵸? 얘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기울기가 다른 것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어려운 거 있나요? 저렇게 한정에서 날 때가 한 쌍 맞는 거죠. 예, 점이 x, y가 하나. 자,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이거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보는 눈 첫 번째. 됐습니까? 자, 다음요. 이거 이해했죠? 자, 다음 거 갑니다. 이거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워도 되죠? 나 누구만 신경 쓸 거냐면 얘만 더 설명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지워도 돼요? 네. 네. 오케이. 그럼 지웁니다. 전부 다 상황을 말고요. 얘 상황에서만 조금만 더 하도록 하죠. 어떤 거요?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는 케이스는 뭐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가 다르면 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만나는 케이스예요. 표현하는 방식은요. 직교한다라고 해요. 오케이? 이 뜻은요. 수직으로 만난다예요. 오작교가 다르죠. 그쵸?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직교는 직각으로 만난다는 뜻이죠. 그쵸? 오작교는 까마귀가 만들어준 거고요. 얘는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지금 이걸 수직으로 직교한다라고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칠게요. 예? 됐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잡죠. 이게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알아서요? 네. 자, 봐봐. 얘를 이대로 그냥 두고
내려도 위로 올려도 90도니까 변화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대로 가죠. 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닌 이상 봐봐요. 이렇게 90도로 만나는 상황이라면 얘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그쵸?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비스듬히 가도 어때요? 다 90도죠. 맞아? 이 말 이해해요? 똑같습니다. 위로 올리든 내리든 얘를 위로 올리든 내리든 어때요? 90도인 건 변함이 없죠. 여기서의 중요한 초점은 여기다가만 맞출게요. 어디다가? 기울기에다가. 알아들었습니까? 네. 보시죠. 그럼 저 검은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y는 뭐예요? ax죠.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죠. 평행 이동을 했다고 쳐서 이렇게 바꿨다고 쳐요. 원점을 지나가게끔.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쌤이 방금 설명했죠. 얘도 적절하게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요. 됩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90도라고요. 이동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죠. 맞나요? 네. 그럼 여기가 90도인 상황인데 도대체 직교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들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여기가 가장 간단하게 x가 1인 좌표를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얼마죠? 1,a 여기는요? 1, a 프라임 이해하십니까? 되나요? 그럼 잘 봐요. 이 길이 피타고라스 지금 방금 점하고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됐어요? 네. 얘는요? 됐습니까? 이거 길이는 얼마예요? 이만큼의 길이네. a 빼기 a 프라임 맞습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되죠. 됐어요? 네. 자 여기다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거 제곱이죠.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프라임의 제곱은 이거 제곱은요? a 제곱 마이너스 2a a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의 제곱 맞습니까? 네. 지워지죠. a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즉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아 증명했네요. 결론은 이거죠. 두 기울기의 곱이 뭐면 된다?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 얘기 이해합니까? 오케이? 네. 직교하는 상황에서 이 얘기 이해해요? 오케이. 그럼 이게 증명 내용이었고요. 자 보시죠. 그럼 얘를 봅시다. 이거죠.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얘 두 기울기의 곱을 써봅니다.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맞아?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결론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이죠. 네. 넘기면요. 0 한쪽으로 다 모아보죠. 아 직선의 방정식일 때 이렇게 푸는 게 편하겠구나. a 프라임 b 프라임 더하면 0 나오는 거 어때? 직선의 방정식인 상황에서 저렇게 슝슝 외워져야 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여기까지 중에 모르는 거 있나요 없나요? 다 이해하죠? 네. 그럼 이제 라스트 원 하나 남겨놓고 활용하는 거 오케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죠. 자 봅시다.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면 돼요. 이해도 돼요? 봐봐요. 이거의 변형 형태예요 사실. 이거의 변형 형태입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했죠. 저게 뭐라고요? 저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요. 오케이? 음함수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저런 모양새를 잘 보세요. 이런 모양새가 있다고 치죠. 됐네? 네. 잘 봐요. 이거 직선은 확실하죠? 이만큼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A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만큼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B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이너스 C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 네. 아까 전에 쌤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얘를 적절한 숫자 예를 들어 2x 플러스 4y 플러스 4가 뭐 5가 있다면 이거 2를 더 곱하던 그쵸?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4x 플러스 6y 플러스 10은 0이라는 건 어차피 같은 식이잖아요. 양변을 또 뭐를 나누죠? 5를 나누죠. 다 어때요? 같은 직선인 건 알죠? 내가 변형하고 싶은 대로 변형하면 돼요. 아까 일치할 조건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쵸? B가 일정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얘는 똑같습니다. 이거 다 이해해요? 네. 그러면 얘는요 분명히 직선이긴 직선이죠. 그죠? 위에 있는 입장에서 마이너스 C를 나눈 것처럼 생각하는 입장이죠. 아까 전에 X절편, Y절편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죠? X절편을 구할 때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에다 뭐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면 X축과 어디서 만나요? A 나와요. Y절편을 구하려면 X에 0 주면 Y는 B죠. 됐습니까? 아, 이거 보면 뭐라고 떠올린다? 이게 X절편이고 이게 Y절편이고 얘가 보고 반드시 1이어야 해요. 저기까지 떠올리면 직선에서 할 만한 건 거의 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고등학교 섞이는 내용이겠죠. 알았어요?